그 며칠 전에 두 사람이 한 조계종 행사에 원탁에 같이 앉으면서 손도 맞잡고 고생하셨다. 과거 2년까지 꺼내들었다는 보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장 변호사님 오늘 김혜경 씨는 비공개로 광주를 찾아서 배식자원봉사했고 광주 월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설란영 씨는 오늘 아침에 또 호남 미래포럼 물론 뭐 장소는 서울이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공이 또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광주를 방문을 해서 뭐 배식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설라영 씨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열린 호남 미래 포럼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호남 표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배우자들이 보여주는 행보도 상당히 표심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후보자가 가지 못하는 곳 또는 후보자가 다른 지역을 갈 때는 또 배우자가 또 못 가는 지역을 커버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다 영남 지역을 갔었기 때문에 배우자들도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을 좀 더 살피는 그런 행보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제 배우자들의 행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두 배우자가 특히 어느 부분에 어느 표심을 공략하고 또 어떤 국민들께 함께 다가가고 지역은 어디를 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서 본다면 선거의 전략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 평론가 네. 사실 뭐 설라영 씨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게 이제 남편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 직후고 네. 김혜경 씨도 일단 법인카드 관련 상고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이 나왔지만 일단 항소심에서 상고하겠다고 했고 네.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 이제 조금씩은 비공개지만 조금씩 보폭을 좀 넓히는 것 같아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존한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지난번에 그 법카 문제로 지난 대선에 사과한 적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공개적으로 계속 어떤 그 오픈된 그런 어떤 공개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미디어 쪽에 노출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아마 보이지 않는 그림자 내조 혹은 이제 비공개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되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 전략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 설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또 김 후보가 경상도지만 본인은 호남이라는 또 출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영호남에 대한 어떤 캠페인 전략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두 배우자가 이번에 연령대도 다르고 출신도 좀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번에는 아마 예상치 못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선과는 다른 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면서 후보 배우자들의 노출은 좀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그것이 약간의 보완제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그런 좀 소극적 대선 캠페인 전략을 양쪽 다 구사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이력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여기 66년생과 53년생 과거에 설란영 씨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선물도 했던 성남시장 시절 배우자 경기도지사 배우자 2년도 지난번에 했었고 아무래도 오늘 후보자들이 호남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김준욱 대변인 선거 전략상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각각의 다른 차원으로도 호남을 적정지인 영남보다는 자주 찾을 가능성이 크게 낮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 분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선에서 후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후보가 미처 손길을 뻗지 못하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18이라는 이 호남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주간이고요. 그 이슈에 모든 지금 상황들이 모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호남에 가서 조용하게 특히 오늘 방문한 곳도 이 5.18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아마 조용히 그분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부산 일정들이 끝나면은 바로 내일서부터는 또 이제 호남 쪽으로 이 무대가 옮겨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일정들에 맞춰서 선행적으로 미리미리 다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후보자 배우자들께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남편 못지않게 또 캐릭터들도 설나정 씨와 김혜경 씨가 하기에 좀 달라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짧게 하나만 더 윤기찬 부위원장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 통합 혹은 외연 확장 얘기를 했고 배우자들이 지금 이제 호남에 구애를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도 짚어봤지만 사실 지금 궁극적으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문수 후보가 당의 여러 요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리두기. 그런데 오늘 몇몇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자진해서 본인이 먼저 탈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게 대선판에 미칠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적 이탈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당에서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결단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는 방법, 당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징계 등을 통해서 출당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글쎄요,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만약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한다 그러면 당의 요청이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한 방법이 제일 선거에 영향이 크겠죠.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조만간에 모종의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요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 고민이 길어지거나 고민 결과 원하는 방법의 결단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제 또 갈등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 갈등 국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대선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예. 뭔가 하여튼 결론은 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바라는 그 효과상으로 바라는 그 효과 있는 결론 쪽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조만간. 그리고 TV 토론인 18일 이전에 일요일인가요? 예. 그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 평론가님. 근데 이제 어쨌든 내일인가요? 목요일에 이제 전국위에서 인준을 받으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신임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목요일 날 뭔가 결단할 거다. 뭐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혹은 거리두기가 되면 그게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든 뭐 친한계든 누구든 연락을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절연과 거리두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명분이 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사실 다리에 주렁주렁 족쇄를 차고 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중도로 외연으로 확장할 수 있는 폭넓은 공간을 열어주고 운동장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요. 5년간 성공한 대통령도 원래 정권 교체 시기가 되고 대선이 오면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넘어서라고 얘기하는데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선제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 예. 당이 요구를 지금 애둘러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그 윤기찬 변호사 말씀한 대로 아마 TV 토론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역할 정리가 좀 있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탈당 관련된 거리두기, 절연 뭐 이 얘기 이슈까지 반납했습니다. 6월 3일 대선 관련된 이슈들 저희가 각 당 후보들 공히 배분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장, 다른 의견들도 4인 4색으로 들어봤고요.